다음 647번도 한번 해봅시다. 648번 다 비슷비슷한 거긴 한데 647번은 살짝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를 하기로 하였다. 첫 경기부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경기가 진행될 때 처음 7일 동안 경기를 치른 결과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놓고 항상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럼 첫날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될 거야. 그렇죠? B가 이기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둘째 날에 이기는 건 또 A가 이길 수도 있겠고 그 다음 B가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럼 둘째 날에 A가 이겼으면 셋째 날에도 A 또는 B가 이길 수 있겠고 둘째 날에 B가 이겼으면 셋째 날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는 거겠지. 맞죠? B가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A 됐으면 그 다음에도 A 또는 B가 이길 수 있겠고 A가 됐으면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B로 끝나는 거겠지. 그 다음 여기 B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A 또는 B가 되겠고 여기 A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B가 됐으면 그 다음에 A 또는 B가 될 수 있겠고 A가 되면 그 다음엔 B가 되면 그 다음엔 A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B 에이 귀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세요 직접.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수형들을 그리는 거야. 수형들을 그려서 일일이 다 찾는 거야. 그 다음 648번도 똑같으니까 수형들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649번인데 649번은 이거 초등학교 때 혹시 경시 수학이나 경시대 수학이나 이런 거 한 친구들은 배워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649번 이게 딱 합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기에 B가 있고 그래서 키를 원래 공사장이 없다면 길이 이렇게 있는 건데 공사장 때문에 여기가 길이 이렇게 사라졌고 이렇게 공사장이 있는 거고 공사장 때문에 여기 길도 사라졌어요.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봐라. 내가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 그럼 A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쓰는 거야. 다음 요 옆에 점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오는 경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겠지.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최단 경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최단 경로는 한 가지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고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오는 건 여기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오는 것도 여기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그럼 여기가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럼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네 가지, 여기가 1 더하기 4니까 얘는 5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1 더하기 하면 3가지, 3 더하기 3 하면 6가지, 6 더하기 4니까 10가지, 10가지 더하기 10가지 더하기 5가지니까 여기는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 세 가지 하면 네 가지, 여섯 가지 하면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여기가 15가지니까 여기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도 15가지가 돼야겠지? 원래 최단 경로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5가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다음 여기도 10가지니까 여기로는 못 가고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몇 가지가 돼? 10가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가 최단 경로인데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는 공사장 때문에 막혔거든요. 그럼 여기가 10가지가 되는 거겠죠. 다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10가지니까 여기는 11가지가 될 거고 여기가 10가지면 여기도 10가지, 10가지 15가지니까 25가지, 11가지 10가지니까 21가지, 그 다음에 여기 21가지와 25가지를 더했으니까 여기 몇 가지가 돼? 46가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의 수는 46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답이 46이에요. 됐어?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합의 법칙. 다음 650번은 그냥 케이스 나눠서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다음 고배 법칙으로 넘어가서 651번 이거는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건데 651번은 경우의 수보다도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전개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고 아니면 못 푸는 건데 우리 x 빼기 y의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물론 우리는 x 빼기 y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이미 알고 있죠. 됐니? 그런데 만약에 얘가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우리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d 이 5개를 하자. 이거에 20제곱이야. 만약에 이렇게 20제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묻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이거를 전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 괄호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0개가 쭉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나는 그 20개의 괄호에서 각각 하나의 괄호당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갖고 곱하는 거야. 그러면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되니? 그러니까 나는 이놈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20은 너무 크다. 일단 뭐라고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경우의 수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5가 되면 얘를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내가 이 5개의 괄호 중에서 뽑은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D의 개수, E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 항을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내가 얘를 5개를 뽑았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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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지겠어? A의 5제곱 항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됐어? 아니면 내가 얘 4개를 뽑았어. 그럼 얘 1개를 뽑고 빵, 빵, 빵이 되면은 우리 A의 4제곱 B 항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4개, 여기가 2개, 빵, 빵, 빵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4개, 2개는 안 되죠? 4개, 빵개, 1개, 빵개, 빵개 4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데 조합을 안 배웠잖아 아직. 조합을 배워야 이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의 문자를 5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4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2개, 3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3개 뽑는 경우, 1개, 2개, 2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1개, 2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개 뽑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A 5개 또는 B 5개, C 5개, D 5개, E 5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5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1개, 4개 뽑는 경우는 1개를 뽑는 걸 A, B, C, D, E 5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 뽑을 걸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서 얘는 20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 1개, 4개 이렇게 뽑는 경우는. 그 다음에 2개, 3개도 20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에 거랑 똑같아. 근데 얘도 5 곱하기 4니까 20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한 개, 3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냐? 처음에 5가지 중에 1개를 선택해. 남은 4개 중에 1개를 선택해. 근데 2개가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 똑같은 경우니까 얘는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걔가 3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5, 4, 20 나누기 1을 하면 10 곱하기 3에서 얘는 30까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 2개로 나눠주는 거 이해할 수 있니? 됐니? 왜 2개로 나눠주는 거냐면 첫 번째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B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뽑는 거나, 첫 번째 B를 선택하고 두 번째 A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뽑는 건 결국 A 하나 B 하나 뽑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게 2가지씩 들어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거야. 자, 다음 얘 같은 경우도 1개 뽑을 걸 선택해. 5.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4. 그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3. 근데 둘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요. 그럼 얘는 4, 3, 12 나누기 2는 6 곱하기 5니까 얘도 30까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한 개, 2개가 되는 거는 얘는 안 뽑을 걸 선택하는 거야. 안 뽑을 걸 선택하는 거야. 되니? 그럼 4가지. 왜냐면 4개의 문자를 선택할 거니까 내가 안 뽑을 문자를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그러면 4개가 남을 텐데 그 4개 중에서 어느 게 2개가 될지만 선택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4에서 얘도 20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건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하나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40, 60, 120, 그 다음에 5개 한 가지니까 126개의 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거든? x 빼기 y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x 빼기 y가 3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x 또는 y를 선택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얘는 한 문자만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을 거고, 1개,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x 빼기 y의 세제곱을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요.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거는 x 빼기 y의 세제곱을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한 문자만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건 3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나누기 2에서 3가지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정리했을 때 이거 2가지 말고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2개 뽑는 거니까.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6가지. 실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니까 항이 6개가 있는 거 맞아요. 따라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얘도 전개하고 얘도 전개해야 되는데 겹치는 문자가 없으니까 이거 2개를 더해줘야겠어요? 곱해줘야겠어요?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도 전개하고 순차적으로 얘를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얘를 전개하는 거니까 얘는 곱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돼? 24개의 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6가지 하면서 6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651번의 답은 24개의 서로 다른 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뭐 한 건지 이해는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중복 조합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이걸 한 방에 빡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됐어? 근데 지금 중복 조합까지 얘기해 주기는 조금 거시기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자, 다음은 652번. 자, 얘는 일단 경로를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네 지점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이 그린 것 같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도로를 따라 D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니? 단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는 않는다고 했어.
그럼 A에서 출발하면 B 또는 C로 갈 수 있을 거고 B로 갔으면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D로 가면 끝난 거죠. D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D가 있을 수 있고 A에서 C로 갔으면 그 다음에 B 또는 D로 갈 수 있고 그럼 D로 갔으면 끝났으니까 B로 가서 D로 가는 경우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 모든 경로는 이렇게 네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개예요?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B부터 C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12가지 경로가 있는 거고요. 다음 A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럼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건 6가지 경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A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 곱하기 B에서 D로 가는 건 두 가지. 그럼 얘는 경로가 네 가지 경로가 있는 거겠고. 다음 A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거 네 가지. 하면 얘는 8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다. 이건 서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A에서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며 D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는 30가지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653번. 두 자리 자연수 n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라지 m이라고 하자. 라지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n과 54의 최대 공약수가 m이 되는 거고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럼 일단 n과 54의 최대 공약수가 라지 m이라고 했는데 최대 공약수라고 했으니까 이 m은 54의 약수 중 하나겠죠? 됐니? 그래서 m은 54의 약수 중 하나니까 m이 될 수 있는 건 1이 될 수도 있고 2도 되죠. 그 다음에 3도 되고 4는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은 되나요? 안 되죠. 6, 7, 8, 9는 되죠. 9, 6이 54니까 9. 6도 되잖아요. 6, 9, 54. 6, 9, 3이면 54.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요? 54 나누기 3하면 얼마예요? 18? 그 다음에 2면은 27. 그 다음에 1이면 5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6개인 숫자들을 골라봐요. 그럼 얘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 6개 맞죠? 6개 얘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얘 되죠. 됐니? 우리 이놈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하면 얘 6개 맞고요. 27은 안 되죠. 이건 3의 세제곱이니까 4개밖에 안 돼. 54는 너무 많아. 얘도 안 돼. 따라서 라지 m이 얼마인 거야? 18인 거야. 그러면 n은 18의 배수 중에서 이것과의 최대 공약수가 우리 18이 돼야 되는 거니까 n과 54의 최대 공약수가 우리 뭐가 되는? 54가 되니? 즉 18의 배수 중에서 54와의 최대 공약수가 18이 되는 놈들을 구해보면 일단 뭐가 있을 수 있겠어? 18도 있을 수 있겠고 n값이 5도 있을 수 있겠니? 36도 있을 수 있겠지? 맞죠? 얘가 18 곱하기 3이니까 3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
54는 안 되고요. 18 곱하기 4 72도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8 곱하기 5 90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6은 안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이거 네 가지밖에 없겠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모든 n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될 거고요. 54. 이렇게 더하면 126. 이렇게 더했으니까 216. 답은 216. 얘가 답이 돼야겠네요. 됐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 같죠? 꼭? 맞아요? 이거 뭐 경우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문제 같아요. 근데 이거 약수의 개수를 세는 게 우리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약수의 개수 세는 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654번도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의 자연수 중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K개라고 할 때 K 나누기 1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 중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K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자리 숫자 중 654는 네 자리 수 중 적어도 하나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 된다는 얘기 아니니? 됐어? 6의 약수면 1, 2, 3, 6이니까 우리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우리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인 걸 구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를 세는 편한 방법인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얘를 빼고 이런 조건을 빼고 전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어도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거꾸로 이만큼을 세는 것보다 전체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세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가 경우의 수를 알고 싶은 사건이라면 내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알고 싶은데 이 사건, 내가 궁금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보다 전체에서, 이 전체가 우리 뭐라고 그랬어?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건데 얘를 세는 게 너무 힘들면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를 세는 게 빠른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 우리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 남을 여자를 써서 여사건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컴플리 멘토리 이벤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사건이 이게 A 사건이면 이거를 A의 여사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때 이 C가 요 단어의 약자거든요. 앞에 C. 이게 남다른 뜻, 나머지라는 뜻이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되니 우리 나눗셈의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에서 어떤 해당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나타내는 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자신이 없다. 빨리 지워야지. 됐어?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여사건을 세는 게 빠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네 자리 수들 중에서 각 자리 수의 합이 다른 네 자리 중에서 1, 2, 3, 6이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되니?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 1, 2, 3, 6을 포함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 되니? 우리 각자 네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 2, 3, 6이라고 했으니까 1, 2, 3, 6이 하나도 없는 걸 다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가 1, 2, 3, 6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모든 자릿수가 다 다른 네 자리 자연수는 자, 천의 자리 숫자는 9가지가 될 수 있겠지. 왜? 0을 빼고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가지인데 네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천의 자리는 0을 뺀 9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100의 자리는 그 숫자 하나를 뺀 나머지 9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얘가 각자리 숫자 네 자리가 모두 다 다른 네 자리 자연수가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 뭐를 뺄 거야? 1, 2, 3, 6이 모두 다 없는 거. 그러면 10개의 숫자 중에서 1, 2, 3, 6을 빼면 6개가 될 건데 1000의 자리 숫자는 또 0이 올 수 없으니까 1, 2, 3, 6이 모두 다 없는 건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우리 1, 2, 3, 6이 하나도 없는 네 자리 모두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9, 9, 81 87에 56 6일은 6, 68에 48 5일은 5 58에 40 그러면 6, 3, 1, 5 4536개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자연수는 4536개인데 그 중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5, 4, 20 3, 5, 15 그럼 2니까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5, 3, 15 곱하기 20 그럼 300개구나. 3000개가 아니라 300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6, 3, 2, 4, 2, 3, 6 나누기 12 3하면 36, 63, 5, 60, 36, 3 답은 353?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654번의 답은 353. 나중에 계산은 뭐 볼 거 없고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여사건으로 세는 방법이 빠를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센다는 건 아니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도 그냥 세는 게 빠른 경우도 있어요. 됐니? 근데 일반적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렇게 여사건의 경우 수를 세는 게 빠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사건 얘기해줬고요. 다음 655번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56번도 홀수 중 이것까지 홀수 중 각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57번도 이것도 뭐 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되겠고. 다음 658번만 같이 한번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의 배수가 되려면 5는 적어도 한번 나와야 되고, 되니? 그 다음에 10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도 적어도 한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5는 짝수가 아니니까 짝수가 적어도 한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오는 5의 개수를 갖고 구분을 할 거거든. 그래서 5가 한번 나오는 경우, 되니? 그래서 곱하기 짝수 3번 나오는 거였으니까 곱하기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5 곱하기 짝수 곱하기 짝수가 되거나 아니면 5가 하나 나오고 홀수가 나오는 걸 전체에서 빼줘도 돼요. 되니?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가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5 2번 나오고 하나가 짝수가 되는 경우, 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홀은 뭐는 아니어야 돼? 5는 아니어야 돼. 왜? 밑에 5 곱하기 5가 따로 있으니까. 됐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5 한 가지 곱하기 짝수는 몇 가지가 있어? 2, 4, 6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 5를 제외한 홀수는 1, 3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될 거야? 6가지가 될 거거든요. 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짝홀이니까 5짝홀, 5홀짝 되니? 그 다음에 우리 짝 5홀, 짝홀 5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이 이 6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5 짝, 홀, 5, 홀, 짝 순서를 결정하는 거야.
짝, 5, 홀, 짝, 홀, 5, 그 다음에 짝, 홀, 5, 홀짝 5 해서 이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있을 거고요. 오짝짝은 얘는 일단 5가 한 가지, 곱하기 짝도 3가지, 그 다음에 짝도 3가지가 되는 건데 얘는 배열하는 경우 수가 조금 다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5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을 때와 다를 때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짝수 두 개가 지금 이 9가지 중에 됐니? 이 9가지 중에 우리 두 숫자가 똑같은 경우 3가지고 다른 게 6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두 숫자가 똑같은 3가지에 대해서는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짝수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9가지, 얘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돼서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얘는 4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5, 5짝은 5 한 가지, 곱하기 5 한 가지, 짝수가 3가지인데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3가지. 그래서 얘는 9가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틀렸어. 왜 틀렸을지, 왜 틀렸는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여기가 틀렸구나. 이게 짝수라고 했잖아. 그니? 그러면 2, 4, 2, 그러니까 2, 2, 2, 4, 2, 6 4, 2는 여기 있으니까 4, 6 되니? 그러니까 4, 4 미안해. 4, 4, 4, 6 6, 6 이 6가지밖에 없는 거거든. 그 중에서 두 개가 똑같은 게 2, 2, 4, 4, 6, 6 세 가지인 거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것도 3가지예요. 근데 내가 여기 6가지라고 잘못 썼죠? 그래서 얘가 18가지. 그럼 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이게 27가지. 아이고. 그러면 맞아요. 내가 여기를 잘못 쓴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36가지, 9가지, 27가지 다 더하면 답은 72가지. 얘가 답이 돼요. 다음 659번은 아까 약수의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659번을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659번은 뭐냐면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540의 양의 약수를 만든다는 건 얘를 소인수분해보면 6 곱하기 9 곱하기 10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이게 540을 소인수분해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약수를 만든다는 건 2가 2개 있으니까 이 2개 중에 일부 3, 3개 중에 일부 5, 1개 중에 일부를 넣어서 곱하면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 2개가 있으니까 안 넣던지 1개 넣던지 2개 넣던지 그래서 2라는 소인수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을 수 있고 3이라는 놈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안 넣던 3이 안 들어가든지 1개 들어가든지 2개 들어가든지 3개 들어가는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4가지, 얘가 5에 대해서도 2가지 그래서 쭈르륵 곱하면 걔가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소인수분해를 한 이후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다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1씩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집어넣는 경우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지수에다 1을 더한 놈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세래? 그럼 짝수의 개수를 센다라는 건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2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바뀌면? 2가지로 바뀌면 그러면 양의 짝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됐니?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가 1개 들어가는 경우와 2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곱하기 3은 뭐 상관없고 5도 상관없으니까 곱하면 몇 개가 돼? 16개? 즉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16개가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0번은 ABC가 각각 짝수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66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다음 661번 요거는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한번 풀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661번 아까 얘기했듯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가 다르다 그 얘기하고 그 대표적인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661번을 보면 만원짜리 지폐 2장, 5천원짜리 지폐 3장, 1000원짜리 지폐 6장이 있다.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조금 복잡한데 우리 방법의 수는 금방 구할 수 있어. 방법의 수는 금액이 똑같더라도 내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경우라고 했잖아요. 됐니? 그럼 방법의 수 A는 일단 만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만원짜리는 2장이 있으니까 만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 1장만 내는 경우, 2장만 내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그 각각에 대하여 5천원짜리는 3장이 있어요. 그럼 5천원짜리 3장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겠지? 안 내거나, 1장 내거나, 2장 내거나, 3장 내거나 이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도 6장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 지폐 6장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돼? 7가지가 되는 걸 거거든. 됐니? 그런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3, 4, 12 곱하기 7은 84 빼기 1에서 A는 8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 우리 금액의 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은 단위를 합쳐서 큰 단위랑 겹치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어요. 근데 1000원짜리 5장을 합하면 위에 있는 5천원짜리랑 겹치지 않니? 되니? 그러면 왜 5천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어차피 1000원짜리가 6장이 있기 때문에 5천원짜리랑 섞으면 얘는 1000원 단위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1,000원도 가능해, 2,000원도 가능해, 3,000원도 가능해, 4,000원도 가능해, 5,000원도 가능한 거지. 근데 5,000원짜리를 지불할 때 1,000원짜리 5장을 내도 되고 5,000원짜리 1장을 내도 되는 거거든. 근데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걸 한 가지로 치는 거야. 그럼 6,000원도 가능해, 7,000원도 가능해, 8,000원도 가능해, 9,000원도 가능해, 10,000원도 가능해, 11,000원도 가능해, 1,000원 단위로 다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다 지불할 수 있다는 건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5,000원짜리도 3장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5,000원짜리 2장을 합치면 또 10,000원짜리랑 겹치지 않겠니? 되니? 그러니까 얘는 모든 걸 다 1,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6장을 합하면 총 41,000원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00원 단위로 1,000원부터 41,000원까지 총 41가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1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24. 일단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1은 124.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 봐라. 이번에는 5,000원짜리가 한 장이고 1,000원짜리가 4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되니? 혹은 3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좀 더 줄여서 1,000원짜리가 3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거든. 되니? 왜 없냐 하면 1,000원짜리 3장을 합한다고 해서 5,000원이 되진 않잖아. 즉 얘는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꾸게 되면 4,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원래는 1,000원짜리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4,0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없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라고 하면 이때는 즉 만약에 5,000원짜리가 2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5,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게 5,000원, 10,000원, 15,000원 세 가지가 되는 거고 1,000원짜리 3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는 없으니까 빼기 하나를 해서 11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똑같은 금액인데 5,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고 이게 지금 다 합치면 13,000원이거든. 근데 13,000원인데 똑같이 5,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는 건데 이번엔 1,000원짜리가 8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이번엔 13,000원이죠. 그러면 그때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금액은 똑같지만 1,000원짜리의 개수가 5개, 그러니까 5,000원짜리랑 겹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금액의 수는 달라진다는 거.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방법의 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5,000원짜리 똑같이 5,000원을 낸다 하더라도 1,000원짜리 5장을 내는 것과 5,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셀 때는 그냥 그 지폐 개수에다 1씩 더해서 쭈르륵 곱하면 약수의 개수를 세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세면 되는 건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따질 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662번은 이것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7개 평행한 7개의 직선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직선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직선과 세로 방향으로 평행한 8개의 직선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중 색칠한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여기 셋. 요 색칠한 사각형을 우리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너무 간단하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만 저 노란색을 포함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그 다음 밑에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노란색을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12 곱하기 6이니까 답은 몇 개? 72개의 사각형이 있을 수 있겠다. 답은 4번. 쉬운 얘기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라는 거고요. 다음 663번이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자 8등분하는 8개의 점 중에서 원이 있고 원의 둘레를 8등분하는 8개의 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이 있대요. 그런데 이 8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여 만든 선택한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지는 삼각형 중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겠죠. 됐니?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있을 수 있냐면 연달아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요 꼭지점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삼각형은 총 8개의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됐니? 다음에는 또 어떤 삼각형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띄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됐니?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16개가 있을 수 있겠지. 왜 16개냐면 이웃한 2개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꼭지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선에 대해서 둔각삼각형이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파란색과 같은 모양은 총 16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있나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3개를 건너뛰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를 건너뛰게 되면 그때는 직각삼각형이라서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2가지 형태의 삼각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8개와 16개를 더하면 답은 몇 개? 24개의 둔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66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겠고요. 어쩐지 시끄럽다. 자, 그래서 숙제는 일단 거의 B 스텝, 지금 스텝 2는 거의 다 풀어주긴 했는데 뒤에 거 별거 없거든요. 이제 색칠하는 것만 남았는데, 색칠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우리 고쟁이는 180조까지 하고, 블랙라벨도, 블랙라벨은 거기 얘는 순열조합까지 한꺼번에 돼 있는 거라 블랙라벨에서 여러분들 그 어디까지 푸는데 스텝 3까지 푸는데 순열조합 빼고 푸시면 돼요. 순열조합 빼고. 됐어? 순열조합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 빼고 푸시면 돼요. 이거 내가 정해줄까요? 어디까지냐면 스텝 1은 8번까지. 우리 블랙라벨은 스텝 1은 8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2는 몇 번까지냐면 10번까지. 그 다음에 스텝 3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6번까지. 스텝 3는 6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숙제고 이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